좀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고 있죠. 그런데 그만큼 기대를 놓을 수도 없고, 하지만 기대만 하면은 또 실망을 보여주는 그 자동차주, 어느 정도 보릿고개는 다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자동차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그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아쉬웠던 게 최대한 땡겨올 수 있는 거를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땡겼잖아요. 돈을 더 벌 수 있어도 지금 6개월은 기본이거니와 네. 1년, 2년 기다리면서 중고차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우려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 공장들도 정상 가동화되면은 다 해결될 이슈가 이제 됐습니까? 돼야 되겠죠. 제가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부족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유럽을 필두로 한 선진국이 이제 코로나 방역이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신흥국 쪽 어쨌든 이런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는 고난이도의 부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말레이시아나 이제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코로나 봉쇄가 심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풀린다라면 순차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이제 좀 내일 모레 되면은 거의 만 2달 되는 것 같아요. 2월 24일인가가 전쟁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네. 만 2달이 되면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 특히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동유럽 쪽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타격을 받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민감도가, 그러니까 주목도가 지금 한 5위? 이하권으로 한 7, 8위권이라고 해요.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별 악재 뉴스는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의해서 출렁거림은 좀 이제 덜 하지 않나.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외국인도 슬슬 발을 들이고 있는데 현대차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니까 연속 팔자세를 보여주다가 4월 들어서는 지금 355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현대차 빠질 때 매수했다가 빠질 때 물 탔다가 계속 밀려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좀 많이 보게 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였거든요. 네. 이번에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뭐 한 300억 매수가 지금. 아니 근데 매번 하다가 이제 그쵸, 매수를 뭐 전환했다니까. 매도가 뭐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네. 뭐 긍정적이죠.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뭐 몇십조 원 넘어가는 한 30조, 39조 되는 회사에 300억 매수했다 그래가지고 뭐 시각이 변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나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3월 초, 뭐 2월 말 이렇게 저점을 찍고 어쨌든 종가상으로 보면 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순환매성인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고 뭐 좋게 해석한다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되었고 또 어찌되었든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매수를 유입했다고 하지만 참 이게 코끼리 비스켓만도 못한 매수라서 조금 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 매도가 멈춘 거에 만족하기에는 좀 아직 애매한 매수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아의 분위기는 좀 확실히 바뀐 것 같거든요. 네. 우크라 여파로 1분기 실적 희비가 현대차랑 기아가 나뉘어지면서 현대차는 살짝 주춤할 때 기아가 막 치고 올랐어요. 기아가 상대적으로 더 아웃퍼포먼스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아는 여러 가지 이제 현대차랑 비교되는 게 있죠. 일단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게 지금 셧다운 됐고 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네. 러시아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니들 일 안 해? 그러면은 다 국유화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공장을 건설하는데 뭐 1, 200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악재가 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현대차 신차들을 보시면 대부분 내연기관 차예요. 뭐 제네시스 브랜드든 좀 있으면 또 나올 뭐 그랜저든
전기차 쪽보다는 약간 내연기관차 쪽이 많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약간 전기차 쪽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트렌드가 전기차 쪽 아니겠습니까? 유가도 너무 올랐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끔 차량 생산이 이제 차량 그 신차가 출시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국내, 뭐 유럽, 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차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기화된 기대감들이 조금은 더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살짝 이 완성차 업체가 살짝 시동을 거니까 부품주들이 더 많이 뛰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의섭 회장이 미국에 출장기를 나가면서 네. 공장 부지 보고 또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 때문에 그날 현대차에 부품 납품하는 그 부품사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는 안 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부터 부품사를 주목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완성차 업체가 움직인다는 부품사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다른 섹터랑 다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작은 반도체 하나 때문에 모든 차량 자체를 못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다른 부분들도 해소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품사들, 뭐 자동차주들이 반등을 주면 부품사들도 당연히 같이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고 뭐 탄력도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지만 또 자동차주들이 꺾인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그룹 부품 3총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사실 각각의 특색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주로 묶어서 사실 현대차를 살래 아니면은 나는 그 그룹주 안에서 다른 종목을 살래 걔네 성향에 맞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르시는데 이 부품 3총사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뭐 실적이야 다 나쁘지 않죠.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기아를 필두로 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물류 시장은 계속해서 호황세를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 모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다, 넘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현대위아마저도 최근에는 뭐 반도체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을 점쳐지고 있지만 주가만 본다라면 뭐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20만 원 초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위아 최근에 이제 반등을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에 좀 주기 시작을 했고 현대글로비스는 뭐 개별 이슈가 있어서 좀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최이진님께서 채팅방에 그런 글 올려주셨어요. 지금 상하이 봉쇄도 자동차 업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최근에 이 봉쇄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거기는 뭐 테슬라 공장 이야기도 많았는데 다시 제작 가동되면서 순항할 테고 여기에 우리는 최악의 시기를 버텼다, 지나갔다, 다시 공장들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자동차주들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완성차랑 자동차 부품주 요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면은 현재 구간은 뭐가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일까요? 저는 일단 만약에 이제 시장이 정말로 네. 코로나 전으로 회복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환경 자체의 여건이 회복이 된다라면 완성차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현대 기아가 지금 실적이 나쁜가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뭐 현대 기아만 좀 차를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를 본다라면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차량 단가도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판매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니까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생산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수익성이 급격히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완성차를 먼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 그 국내 그 부품사들의 상당 부분이 현대기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대기아가 못 가면,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는 판매가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품사들도 같이 못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쪽을 먼저 봐야지 이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부품주가 따라 움직일 테니까 네. 완성차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3월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랑 기아의 점유율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테슬라, 니오, 샤오펑 이런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들의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서 중국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중국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또 주가가 강하게 탄력받을 수도 있고 살짝 더디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총평으로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보자면 그 종목 매수하시겠습니까? 더 보시겠습니까? 뭐 자동차는 엄밀히 따지면 조금 더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제 2021년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얘기지만, 또 중요한 건 지금 경기 침체 이슈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돈이 있어도 차를 못 샀다라면 앞으로는 내가 차를 바꾸려고 했다가도 돈을 좀 아끼려고 하고 있는 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에 좀 맞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 된다라면은 현대 글로비스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몇 번 말씀드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 인증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현대차가 매입을 해서 이걸 다시 재판매하는 게 현대 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판매 혹은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외형 증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중고차를 국내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결국엔 물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현대 글로비스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류 해운 사업 자체는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한 20만 원 언저리에서 조금 매물 부담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매매 동향을 보신다라면 외국인들 아까 뭐 현대차 겨우 300억 얘기했지만 외국인들 네. 꾸준하게 현대 글로비스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상당히 수급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손절가는 18만 3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현재가부터 계속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연초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시장이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유독 대형주들, 그러니까 자동차 내에서 탑픽, 뭐 반도체 내에서 탑픽, 제약바이오에서 탑픽, 이런 대장주 대형주들이 못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테마성 뛰는 종목들만 움직였는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정말 인플레이션 공포라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포가 다 반영이 된 상황에서 개선된다면 대형주들 위주로의 시장 상승이 나아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섹터별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조선 섹터는 뭐 대형주 위주로 먼저 가주는 게 있겠고, 자동차도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면은 대형주 위주로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IT 쪽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거든요. 네. 그럼 공급자라는 얘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급자가 될 수 있지만 또 그 밑에 소재, 부품 단위 더 공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중소형 IT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강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못 올라갔었고. 네. 그러니까 섹터별로 어쨌든 그 지금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생산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키를 쥐고 있는 쪽이 더 주가 상승 탄력도 좋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계속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시즌이 나온다라면 약간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만 네. 그게 무조건 대형주만 간다, 중소형주 못 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살아나고 수요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대형주, 대장주들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먹거리를 더 많이 땡겨올 수 있는. 그렇죠.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 상승이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동차주는 지금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바뀌고 있네, 그 조짐을 조금 더 살펴볼까라는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